네, 오늘 그 챗 GPT로 새로운 세상도 경험해 보시고 또 좀비도 되어 보시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늦은 시간까지 계속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어서 이번에 거는 아까 앞서 무료 버전일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일종의 구조들을 챗 GPT한테 학습해야 되는 어떤 좀 수작업이 필요했던 부분이지만 어찌됐든 파이썬과 같은 그 데이터 분석 언어를 몰라도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수작업이 들어가다 보니 좀 불편함들이 있죠. 그래서 챗 GPT의 유료 버전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챗 GPT의 과금 정책은 이제 요즘에 좀 다양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 챗 GPT 3.5 버전과 이 4버전의 유료 버전, 한 달에 약 $20 정도 사용되면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는가 반면에요. 사실은 여기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플랫폼 오픈 AI, 플랫폼 오픈 AI로 바꾸겠습니다. 이 플랫폼 오픈 AI로 들어가셔서 보면 아까 chat.openai.com으로 갈 경우에는 이제 요게 이 채팅 버전이 나오고요. 실제로 이제 이 오픈 AI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다 보기 위해서는 이 platform.openai.com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이 platform.openai.com으로 들어가면 이 오픈AI라는 회사에서 챗GPT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GPT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스피치 투 텍스트, 그러니까 말을 하면 그걸 텍스트로 전환해주는 이런 API 서비스들. API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저기 멀리에 있는 소프트웨어나 어떤 서비스나 알고리즘을 내 컴퓨터로 불러와서 쓸 수 있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의 데이터들을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숫자로 변환해주는 임베딩이라든가, 뭐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기능이라든가, 이번에 새롭게 나올 2주 전, 3일 전인가 4일 전에 나왔던 건데요. 파인 튜닝이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챗 GPT에 학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예 그냥 그 알고리즘 자체에. 그래서 이런 파인 튜닝 같은 경우도 이제 유료 버전으로 하게 되면 내 데이터를 가지고 챗 GPT 알고리즘을 이용한 챗봇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와 있고요. 이제 크게는 이 챗 GPT를 이용해서 GPT-4의 유료 버전을 쓰고 월 $20 내는 과금 구조가 하나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는 이 API라고 해서 우리가 채팅 형태의 어떤 프롬프트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라 내가 오픈 AI라고 하는 이 챗 GPT에 쓰는 GPT 3.5 버전, 4버전 이런 어떤 알고리즘 모델을 잠깐 빌려 쓰는 개념으로 과금하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요. 제가 로그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platform.openai.com으로 로그인을 하면 제 계정에 대한 이제 제 계정이 생성이 되어 있는데 이 계정에 누르면 여기 View API Keys라는 게 있고요. 여기 또 Playground라는 게 있습니다. 또 API Reference라는 게 있고요. 즉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회사나 여러분들 업무나 여러분들 로컬 PC에서 나만의 챗 GPT를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API를 이용해서 아까 뭐 파이썬 코드 PIP 막 이런 거 비슷한 게 보셨죠? 이런 코드들을 이용해서 이것도 물론 챗 GPT한테 물어보면 금방 만들어 줍니다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만든 웹사이트, 내가 만든 웹서비스, 우리 회사의 웹사이트에 챗 GPT를 빌려서 그런 서비스들을 구현할 수 있게끔 만드는 서비스가 바로 이 API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필요한 키가 이제 요 API 키인데요. View API Keys라고 하는 걸 이렇게 눌러보면은 내가 어떤 소프트웨어든 어떤 사이트에서 이 API 키를 이용한다 그러면 오픈 AI가 제공하는 챗GPT의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요 Create New Secret Key를 딱 눌러서 내가 원하는 어떤 사이트에 연결할 때 그 비밀번호 값으로 이걸 입력하게 되는데 이거로 활용한 과금은 UCG라는 걸 제가 보면요. 제가 8월 달부터 9월 달부터 이런 비슷한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정말 한 만 단어 이상의 그 API 호출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88가 나왔습니다. 정말 많은
질문을 날리고 답변을 받고 데이터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제 업무에도 활용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원 정도의 과금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채팅에서 쓰는 유료 버전은 한 달에 $20라고 하는 고정 과금을 시켜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이 챗GPT를 쓰지 않고 내 웹사이트에서 별도로 채팅 하나 만들어가지고 오픈 AI를 사용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이 API 키만 가지고 있으면 API 키를 제가 이거는 진짜 한 3, 40분 뒤에 구글 시트를 통해서 그 데이터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데이터 관리하는 방법이요. 그때 이 API를 활용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용한 API의 그러니까 AI 그 내용만큼의 과금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금이 우리나라 말 한 300단어 했을 때 한 2원 정도로 과금이 된다라는 것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PI 키라는 걸 통해서 과금되는 거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챗GPT 이 채팅 버전을 유료 버전으로 월 $20를 쓰고 사용하는 유료 버전 이 두 가지를 크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제 계속 오픈을 하고 있는데 크게 그렇게 두 개로 갈라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해볼 거는 GPT-4에 월 $20를 고정적으로 내는 그 유료 버전에 달려있는 기능입니다. 이게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어드밴스드 데이터 애널리시스라는 용어로 나와 있지는 않았고요. 코드 인터프리터라고 해서 그러니까 코드를 받아내면 코드를 해석해준다라는 개념으로 코드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기능을 이제 탑재를 했는데요. 아마 유료 버전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저는 아예 요즘에는 이제 구글 검색보다 챗 GPT로 검색하는 그 빈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웬만하면, 역사적으로 검증되거나 과학적인 지식이라든가 어떤 데이터 분석과 관련되어 있는 방법론들을 제가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챗 GPT가 얘기하고 있는 할루시네이션, 그러니까 환각 증세죠. 거짓말을 막 지어내는 그런 것들이 좀 덜한 검색 같은 경우에는 구글 검색보다 이 챗GPT 검색을 너무 자주 쓰는 편이라서 전 유료 버전을 구독을 했고요. 이 유료 버전을 구독을 하게 되면 다양한 플러그인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플러그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2021년 9월까지밖에 이 챗GPT는 데이터를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최근에 나온 웹사이트를 요약해 준다거나 뭐 유튜브를 요약해 준다거나 하는 기능이 없는데 이런 챗GPT-4의 유료 버전의 플러그인을 쓰게 되면 다양한 방식의 추가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요약해 준다는 것라든가 그다음에 내 PDF 파일 같은 걸 여기다가 올리면 그 PDF 파일을 해석해서 요약해 준다거나 하는 기능들을 추가로 할 수가 있고요. 오늘 여러분 요 기능은 오늘 강의에서 벗어난 주제이기 때문에 어드밴스드 데이터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이 기능을 여러분들과 한번 활용을 해볼 거예요. 근데 요거는 예전에 코드 인터프리터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업로드하면 이 챗GPT가 알아서 막 해석해주는 기능인데 그것이 조금 부정확한 부분도 있고 데이터 확장자가 좀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 때문에 이 어드밴스드 데이터 애널리시스라는 걸로 조금 특화되어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챗GPT가 데이터 분석을 대신해 주겠다. 그래서 이 버튼 기능을 활성화하려면요, 먼저 왼쪽 하단에 있는 이 세팅에서 세팅스 앤 베타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이곳에서 베타 피처스라고 되어 있는 어드밴스드 데이터 애널리시스에 요거 체크를 여기 ON을 해주셔야 됩니다.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뭐 내가 챗GPT에 올린 데이터가 챗GPT 서버에 들어가서 뭐 정보가 유출되거나 학습되지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챗GPT 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예, 왜냐? 그거는 여기에서 최근에 제너럴에서 데이터 컨트롤에서 내가 쓴 채팅이 트레이닝 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이걸 해제를 시키면 돼요. 물론 이제 믿거나 말거나일 수 있고 난 못 믿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쓰시면 되는데 충분히 이런 보안상의 이슈들도 챗GPT가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 물론 이따 끝날 때쯤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런 챗GPT에 유사한 생성형 AI가 개발자들끼리 오픈소스, 그러니까 공짜로 쓸 수 있게끔 개발되어 있는 게 약 30만 개가 넘어갑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 그 정도로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이제 세상에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챗GPT 역시 기능도 강화되지만 보안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10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베타 피처스에서 이제 어드밴스드 데이터 애널리시스를 체크를 하시고 GPT-4에 가시면 이 어드밴스드 데이터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메뉴가 활성화가 됩니다. 자, 요거를 클릭하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제가 이제 프롬프트 진이라고 하는 것들처럼 이렇게 그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해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내용들이 안 보일 거예요. 그냥 프롬프트 창만 보이는데 지금 이 프롬프트 창에는 그 데이터를 그 질문을 입력하는 칸만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죠. 그런데 GPT-4에서 어드밴스드 데이터 애널리시스라는 걸 클릭을 한 순간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네, 이렇게 보시면 플러스인 버튼이 생겼습니다. 자, 어태치드 파일이라고 하는 게 생겼죠. 여기다가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뭐 이것 때문에 월 20달러를 내야 되느냐 뭐 그러실 수도 있지만 챗GPT를 둘러싸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을 하니까 아무래도 챗GPT 서비스도 긴장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더 좋은 기능들을 여기다가 탑재하고 탑재하는데 그런 새로운 추가 기능들을 챗GPT-4에서는 유료로서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얼리 아답터의 기질이 있으시거나 그리고 얼리 아답터로서 챗GPT를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 유료 버전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달에 소주 한 번만 짬 안 먹으면 이 챗GPT 쓸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말들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실감 안 나시겠지만 저기 안주 하나에 저기 소주 한 번만 안 먹으면 유료 버전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체크하시면요 플러스 버튼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는요. 아까 제가 그 다운로드 받았던 파일이 있죠. 그 파일 한번 제가 여기에 어태치 파일 넣어서 넣어보겠습니다. 다운로드해서 판매라는 데이터였죠. 판매라는 데이터. 이 데이터는 아까쯤에 필드 값이 한글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챗GPT가 준 코드를 가지고 조금 변형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작업들까지도 귀찮다라고 한다 그러면 유료 버전의 이 판매 엑셀 파일을 그대로 열어보겠습니다. 열면 챗GPT가 열어준 업로드한 이 파일들을 읽었어요. 벌써 읽었고요. 뭐 용량이 적기 때문이지만 용량 많은 것도 이렇게 읽어내거든요. 그러면 저는 엑셀 파일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업로드를 시켰고요. 이 데이터가 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가 뭐니? 이걸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어. 이렇게 질문 알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워킹이 됩니다. 자, 무료 버전하고 차이가 뭐냐면요. 무료 버전 같은 경우는 코드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코드를 우리가 구글 콜앱이라든가 파이썬을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다 옮겨 적어야 되는데 유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피니시드 워킹 해가지고 알아서 다 해석해주고 코드를 내주고 해석해주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결과값을 내주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 안에는 show work라고 되어 있는 걸 열어보면 아까 무료 버전에서 봤던 이런 코드들이 숨어 있다. 하지만 이런 코드들의 결과값까지도 이 프롬프트 창에 내주면서 해석까지 해주더라라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글 변수라든가 영어 변수에 다 구분해서 이 데이터를 그대로 읽어줍니다. 그러다 보면 시트 1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요. 너무 친절하게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는 이런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어떤 종류의 데이터 분석을 원하는지까지 추천을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데이터 분석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 있을까요? 당연히 공부는 해야 되겠지만 굉장히 쉽게 분석을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른 분석을 원하시면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가장 많이 판매된 제품을 월별로 말해줄 수 있겠어? 이제는 무료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다 모든 걸 끝내겠습니다. 구글 콜앱을 안 갈 거예요. 왜냐? 구글 콜앱의 기능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있겠어? 라고 이제 물음표를 해주고 가장 많이 판매된 제품을 월별로 말해 주시겠어? 물론이라고 대답을 하면서 네. 어떻게 분석을 하겠다는 것도 설명을 해주죠. 네. 판매 날짜에서 그러니까 판매 날짜가 2022년 12월 31일 이렇게 돼 있다면 거기에서 월을 추출하겠다. 그리고 그 월과 제품명을 기준으로 그룹해서 판매 수량을 계산하겠다. 그리고 나서 제품을 찾겠다. 그 다음에 분석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이 친구가 막 열심히 일하는 거 살짝 훔쳐보면은 이렇게 코드를 내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결과값을 내준 다음에 해석을 해줍니다.
네, 해석을 해줍니다. 자, 이제 이거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뭔가 인터랙티브하게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어? 이렇게. 동적인 그래프야. 뭔가 누르면, 우리 이제 상급자분들께서 이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누르면 훅훅 날아오는, 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해서 외부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할 수가 없어서 웹 기반의 동적인 그래프를 직접 보여드리겠다 라고 해서, 네, 서론이 기네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팁이지만 가타부타 설명하지 말고 결과만 보여줘 라고 하면 결과만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팁으로 이제 말씀드립니다. 콜앱에서도 할 수 있니? 이렇게. 요거는 이제 조금 번외의 질문이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게 나왔는데, 예, 인터랙티브한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다고 하길래 반가워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고요. 이렇게. 월별로 가장 많이 판매된 제품에 대한, 이건 바로 보여줄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보여준 김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질문을 던진 김에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인터랙티브한 그래프가 나오는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해서 구글 콜앱에, 아까 콜앱을 안 열려고 했는데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콜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복사하고, 이번에는 한글로 변수도 잘 만들어줬고요.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하고 가정하는데요. 요거 샵 버튼을 이렇게 빼버리시면 이제 실행이 되는 건데요. 요 데이터 이름은 아까 뭐였냐면 판매라고 하는 데이터였죠.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판매만 바꿨거든요. 판매만 방금. 네. 그래서 쭉 돌아가면서 인터랙티브한 그래프가 나오는지만 확인하고 얼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랙티브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인터랙티브 하다고 나온 거죠, 지금. 네, 이렇게 플러스 버튼도 되고 마이너스 버튼도 되고 줌도 되고 이렇게, 예, 줌도 되고 누르면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요 그래프를 그려준다고 해서 인터랙티브 한다고 해서 이 친구가 제대로 대답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 보려고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방식으로도 해보시고요. 지금은 유료 버전이라서 여기에서 다 답을 내줄 수 있게끔 제가 분석을 할 건데, 잠깐 제가 3000%로 빠졌는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이것도 좋은 팁이니까 한번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외부에서 말고 여기에서 분석할 수 있는, 여기에서 보여주는 그래프를 보여줘. 이렇게 한번 해보면, 구글 콜앱 같은 데서 안 하고요. 여기서 바로 보여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트플롯립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시각화를 제공하겠다라고 하고, 앞에 있는 질문을 계속 기억해 가면서 월별로 가장 많이 판매된 제품에 대한 차트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한글 폰트를 지원하지 않아서 그래프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오류가 나면 그 오류가 나는 거를 알아서 잡아서 이렇게 자기가 다시 디버깅을 하면서 분석을 또 해줍니다. 예. 아무래도 근데 폰트가 잘 지원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한번 시도해 본다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미리 좀 준비를 해놔야겠어요. 여러분들도 뭐 진지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자, 약간 국뽕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선진국이자 그 다음에 강대국인데 한글 지원이 너무 엉성한 거 아니니?
실망이다. 이렇게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원래는 이제 이런 코드가 있을 경우에는요. 사실은 이제 콜앱과 이제 구글 콜앱과 이 챗GPT는 아무래도 외국 서버에 서버가 있는가 반면에 우리가 이제 주피터 노트북 같은 그러니까 로컬 PC 한 번만 설치하면 되는데 그건 이제 이번 강의에 넘어가기 때문에 다음에 데이터 분석 강의를 좀 더 길게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구글 콜앱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로컬 PC에다가 파이썬을 실행할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를 깔아놓고 실행을 할 거면 그때는 한글 폰트가 잘 지원이 됩니다만 이번 실습 때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폰트가 지원되는 문제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구나 정도까지는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마디 그냥 복수하는 의미에서 요 한마디만 남기고 그 다음 분석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망을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이게 들어가서 챗GPT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서 제가 한번 던져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추가로 분석해 볼게요. 이 사장님께 보고할 건데 어떤 보고가 좋을 것 같아 다시 말해줘. 이렇게 앞에 있는 채팅창이 이제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학습을 다시 기억을 시킨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한 번 더 던져봤습니다. 네. 조금 이제 아마 이 시간쯤 되면은 이제 외국 사람들이 눈을 뜰 때가 됐는지 속도가 좀 느려지는데, 예. 이렇게 스탑 제너레이팅을 하고 다른 질문을 날려보겠습니다. 사장님께 보고할 건데 어떤 보고가 좋을 것 같아 다시 말해줘 라고 하고 네 인터넷 환경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계속 오류가 날 경우에는요 중간에 이제 이런 인터랙션이 끊기기 때문에 채팅을 하나 새로 여셔가지고 다시 실행하시는 게 더 현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라는 데이터 다시 한번 읽어보고요. 사장님께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실적 보고를 할 건데 원하는 보고 분석 방법 추천해줘. 이렇게 하나만 하고요. 유료 버전은 여러분들이 많이 실습을 따라할 수 없는 버전이기 때문에 여기 정도까지만 한번 보여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앞에 했던 것들이 좀 나오죠. 네, 이렇게. 아마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이제 추가적인 솔루션이나 서비스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게 데이터 분석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제 일반인들이나 실무자들도 데이터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 트렌드에 맞춰서 발맞춰서 아마 챗GPT는 그리고 챗GPT와 더불어서 뭐 구글이라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라도 이런 데이터 분석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끝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디지털 더듬이를 키우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쏟아지는 생성형 AI나 새로운 툴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 이 로그인 한 번만 해서 몇 번만 시도해 보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추천들을 알려주었는데 뭐 어떤 걸 해볼까요? 이제 할인율과 여기서 답이 나왔으니까요. 4번 분석해줘. 그래프도 몇 개 그려줘. 뭔가 사장님께 보고해야 되니까 세련되고 좀 색깔도 좀 넣어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4번을 분석해줘라고 하니까 여기 할인율과 판매량의 관계 분석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이라고 딱 하는 순간에 바로 4번이라는 걸 알아먹고 할인율과 판매량의 관계를 분석해서 시각화하겠다라고 답을 내주죠.
이렇게 할인율에 따라서 수요 탄력성에 대한 것도 이렇게 데이터를 내줍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려주기까지 하고요. 네. 세련된 디자인과 색깔을 넣어서 사장님께 보고하기 좋게 만들겠다라는 이 깨알 같은 또 메시지까지 날려주면서 데이터를 결과를 분석해 줍니다. 항상 한글 폰트가 문제죠.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해소하고 좀 체계적으로 이 데이터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챗GPT 내지는 드래그 앤 드랍 AI, 그러니까 코딩 없이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고 싶으시면 나중에 강의가 개설되면 여러분들 많은 분들 좀 추천해 주셔가지고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데 해결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좋습니다 라고 해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더 이상 대답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결국에 이 데이터가 있고 우리가 분석할 데이터를 어떤 코드로 했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데이터 분석가, 날고 긴다 하는 데이터 분석가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어떤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는지 통계적으로 검증하라고 하면 제대로 대답 못할 분석가들이 많아요. 툴 잘 쓴다고 데이터 분석가냐? 그게 아니라는 말인 거죠. 자, 저도 물론 툴을 이것저것 다양하게 씁니다만 제가 툴을 잘 다루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가라고 말하는 것은 저 스스로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데이터 변수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분석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주제들, 이런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게 진짜 데이터 분석이라는 겁니다. 다만 예전에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시간대별 판매 분석, 제품 카테고리 판매 분석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릿속에 하였다고 한다면 그 하얀 생각들을 조금이라도 채워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챗GPT의 기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챗GPT가 할루시네이션이다, 믿을만하지 못하다 이런 옆에 분들이 그런 말을 하면 살짝 코웃음 치시면서 이런 트리거들, 생각의 트리거들, 요런 분석도 할 수 있겠네라고 하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이 챗GPT를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힌트를 얻으셨다면 이 힌트에 대한 거를 내가 코딩을 하지 몰라도 그래프를 잘 그릴지 몰라도 이런 챗GPT를 활용해서 그래프를 충분히 그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시면서 좀 더 신기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좀 뭔가 인터랙티브한 그래프 하나 딱 마지막으로 그려보고 여러분들 요거는 다른 구글 시트나 엑셀로 데이터 분석하는 방법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채트로 넘어가가지고요. 요거 하나만 해볼게요. 무료로 할게요. 여러분들 따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무료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따라 하셔야 되니까 제가 구글 콜앱에 있는 걸로 할게요. 구글 콜앱에서 좀 아래쪽에 이 코드를 하나 내셔가지고요. 보시면 잘 안 보이게 계속 코드 누르면 이렇게 넘어가죠. 네. 자, 위에 거랑 이제 구분되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들 파이썬 많이 안 다뤄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 보시면요. 구글 콜앱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샘플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샘플 데이터가요. 구글 콜앱 왼쪽 편에 보면 파일 하이어러키가 이렇게 딱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샘플 데이터를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뭐 여러 가지 샘플 데이터를 미리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캘리포니아 하우징 테스트라고 해서 캘리포니아의 주택 가격을 맞추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저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 우리나라 데이터에도 뭐 위도, 경도, 국토교통부에 있는 실거래가 지수 같은 것들도 데이터에 있긴 하지만 그것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데이터 확보하기 쉬우니까 이걸로 한다는 점 좀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구글 콜앱에는 제가 업로드 시킨 데이터는 아니지만 샘플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 안에 캘리포니아 하우징 테스트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더블 클릭해 보시면요.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와요. 보면 경도와 위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우징 메디안 에이지라고 해서 이 주택이 27년 됐다. 43년 됐다. 그 지역에 있는 평균 주택 건축 연령이 27년입니다. 43년입니다. 이런 게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의 토탈 방수가 몇 개고
침대 수가 몇 개고, 뭐, 거기에 있는 인구수가 몇 명이고, 그 다음에 뭐, 그 총 수입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얼마임에 따라서 그 해당 집 가격이 34만 4,700달러다라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는 약 3,000개, 10개에 3,000개니까 3만 개 이상의 데이터들이 들어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주택 가격을 지도에 매핑하는 걸 한번 해보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실무에서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항상 신기한 게 뭐냐면 그냥 뭔가 그래프 그리고 하는 거는 이제 너무나 많이 봐서 식상한데 뭔가 지도에서 반짝반짝 해가지고 나오면은 여러분들 데이터 분석 잘하네라고 이제 신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직접 하게끔 제가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캘리포니아 하우징 테스트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데이터를 전체 복사를 할 수도 있는데 이 복사를 하게 되면 거의 3만 개의 데이터가 다 붙여 나오게 되죠. 챗 GPT에서는 프롬프트에 약 4,000자 이상의 데이터가 들어가면 입력과 출력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데이터 중에 5줄만 이렇게 제가 복사를 하겠습니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다 복사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5줄 정도만 이렇게 복사를 하고요. 컨트롤 C 누르신 다음에 아래에 있는 데이터는 이 정도 공식은 여러분이 이제 익숙해졌을 것 같아요. 아래에 있는 데이터는 일부 데이터야. 원 데이터는 구글 콜앱에 무슨 파일로 저장되어 있나요? 여기 캘리포니아 이거부터 복사했어야 되는데 캘리포니아 CSV 파일에 있어. Shift 엔터 치고 이 데이터를 이해해줘 하고 Shift 엔터 치고 Shift 엔터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있는 5줄을 한번 복사해 볼게요. 이제 챗GPT한테 이 데이터 알려주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변수 이름하고 이제 숫자 값들을 다 이해해서 이제 학습을 하겠죠. 학습이라는 말은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 서버로 들어가서 챗GPT한테 학습시키는 게 아니고 이 채팅창에서만 이해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기가 막히죠. 여기 있는 데이터들 이 변수 이름만 보고 나서 바로 여기 보면 주택 위치의 경도와 위도, 해당 지역의 주택 평균 연령, 그 다음에 해당 지역의 중간값 막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특별한 데이터 변환 장치가 있지 않고서는, 물론 요즘에는 지오코딩이라고 해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뭐 131번지 뭐 이렇게만 얘기해도 알아서 위도와 경도로 바꿔주는 그런 솔루션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제 그런 기능을 활용하지 않기 위해서 위도와 경도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들 여기다가 받았고요. 혹시 여러분들 데이터 중에 위도와 경도는 없지만 서울특별시 무슨 동, 뭐 대구광역시 무슨 동, 광주광역시 무슨 동,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라고 한다 그러면 그 데이터 역시 파이썬에서 바로 위도 경도 형태로 위치값을 내어주는 라이브러리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이걸 하시면 되는데요. 이번 데이터는 위도 경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바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도에 매핑하고 싶어. 지도에 마커까지 표현해주고 마커를 찍어주고 해당 마커에 마우스를 올리면 데이터 값들이 보여지는 지도 만드는 코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추신 해가지고 콜앱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옵니다. 폴리움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면 된다고 나오는데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한번 카피 코드를 하고 구글 콜앱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여기다가 붙여놓고요. 컨트롤 엔터로 실행. 뭔가 막 설치가 되죠. 이게 뭐냐면 파이썬은 우리가 로컬 PC에다가 파이썬을 설치하도록 똑같습니다.
외부에 있는 어떤 라이브러리, 어떤 그 서버 창고에서 내가 그때그때 분석할 때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불러와서 설치해가지고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포리엄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코드로 import라고 해서 내가 파이썬에서 이걸 쓰겠다라고 명령을 해서 이걸 또 실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난 이거 쓸 준비가 됐어요 라고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맵 펑션을 하나, 코드를 하나 추가해가지고 또 추가 실행.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카피 코드 놓고 또 이렇게 실행 넣으면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맵을 콜앱에서 보여줘라라고 하고 코드 맵 마지막에 M을 딱 치면 이렇게 데이터가 보여지고 여기서 콜앱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이건 물론 이제 HTML로도 바꿀 수도 있고요. 여기서 안 보여주고 바깥으로 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얘가 실수로 한 것 같아요. 챗GPT가. 데이터를 제가 예제로 보여준 것만 딱 입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일부 데이터로만 하지 말고 구글 콜앱에 아까 하우징 테스트라고 되어 있었죠. 이 캘리포니아 하우징 테스트 파일로 분석하게끔 해줘. 그리고 지도 그래프는 HTML로 해줘. 저장해줘.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바로 콜앱에서 이제 내지 말고 HTML이라고 하는 파일, 그러니까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표현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볼게요. 자,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제가 일부분 5개 보여줬던 이 데이터만 가지고 지금 코드를 내준 거라서 아까 보면은 마커도 결과값을 여기 보시면 마커도 5개만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데이터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질문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준 겁니다. 그랬는데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GPT 3.5도 뭐 물론 트래픽에 대한 부분도 좀 있지만 여기 4.0 같은 경우에도 조금 트래픽이 몰리면 속도가 느려지는 점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뭐 이거 잠깐 돌아가는 동안에 질문 있으시면 언제라도 채팅방에다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릴 수 있게끔 준비해 놨으니까요. 뭐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제가 네. 뭔가 잘못됐다는 것 같은데 다시 리제너레이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나왔네요. 네. 요걸로 여기 보시면 이제 5개로 하지 않고 여기 보면 파일을 캘리포니아 하우징 테스트 CSV 파일로 이렇게 내주는 게 보여요.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요 카피 코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피 코드. 이번에는 5개가 아니라 이 전체 데이터에 대한 값을 내주겠죠. 코드 하나 올리고요. 요걸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이 코드 하나 만들어서 이 창을 만약 밑으로 내리고 싶다 그러면 이 화살표 요거 하나씩 누르시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하나 붙이고요. 그 다음에 또 내어준 이 카피 코드 하나 해줘서 또 플러스 버튼 하나 해서 또 읽어보고요. 여기 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컨텐츠 폴더에 있는 캘리포니아 하우징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실 컨텐츠 폴더가 아니라 무슨 폴더죠? 샘플 데이터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 파일 경로 위치는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위에 상위 폴더를 살짝 눌러보시면 컨텐트라고 하는 폴더 밑에 샘플 데이터라는 폴더 아래에
캘리포니아 하우징 테스트가 있거든요. 이거는 꼭 우리가 뭔가 특별하게 알아야 될 게 아니라 어떤 PC에서 하더라도 파일 경로를 설정해 주는 건 당연히 아셔야 되니까 이 데이터가 컨텐츠 폴더 밑에 샘플 언더바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 밑에 CSV 파일이 있다라는 거를 바꿔주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시각화된 자료를 콜앱에서 엑스포트. 요거 얼른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컨텐츠라고 하는 폴더에 샘프가 아니라 샘플 데이터죠. 제가 오타가 났습니다. 네. 이렇게 실행을 하고요. 자, 그렇게 실행이 되면은 이제 정상으로 읽혔죠. 그 다음에 코드 하나 더한 다음에 여기 콜앱 또 하나 복사해서 붙이고요.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또 코드에서 복사하고 또 이렇게 하고요. 한 번에 보여주면 좋은데 챗GPT가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따로따로 보여주기도 하고 한꺼번에 코드를 내주기도 하는데 예, 또 요거 하나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 내용이 보면 msave라고 되어 있죠. 질문하신 그 선생님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간단한 방법은요. 챗 GPT한테 어떤 파일로 저장해줘 라고 하면 이렇게 저장하는 코드까지 내어줍니다. 그러면 왼쪽에 보시면 캘리포니아 하우징 맵.html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게 보여요. 요거를 제가 다운로드 해볼게요. 다운로드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린 겁니다. 네. 지도가 안 나오네요. 네. 이거 여러분들이 그린 거예요. 방금 있는 그래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방금 코드를 날려서 그린 거고 이렇게 확대하면 우리나라 지도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지도 위도경도나 주소가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 지도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었고요. 지금 오늘 만들었고 데이터 분석가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코드 몇 번 날리면 만들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거. 이렇게 조금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지금 반응 속도가 안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마커 올리면 어디에 있는지까지 다 나오죠. 네. 우리나라 공공 데이터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도 뭐 전국에 있는 뭐 교통사고 건수라든가 그 다음에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 이렇게 매핑을 해서 바로 분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마지막에 여러분들 시각화가 나왔으면 그 시각화 나온 결과물을 HTML 파일로 저장해줘라. JPG 파일로 저장해줘라. PNG 파일로 저장해줘라. JPG-E 파일로 저장해줘라라고 익스포트하고 싶은 파일 확장자명을 같이 넣어주면 여기에서 이제 그 파일이 여기서 나오겠죠. 근데 이제 더 인터랙티브한 이런 그래프들이나 이런 걸 하려면 이 구글 콜앱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아나콘다라든가 뭐 파이썬 같은 그런 데이터 분석 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여러분들하고 하기로 하고요. 이렇게까지 이제 파이썬 코드를 가지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 파이썬도 들어보시겠지만 R 코드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여러분 똑같이 하면 됩니다. 똑같은 방법인데 파이썬 코드가 아니라 R로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 이 코드 그냥 R로 복사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파이썬 코드처럼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파이썬 코드를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구글 콜앱에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파이썬으로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시면 된다라는 것까지 설명드리고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자주 쓸 엑셀이나 구글 시트에서 챗GPT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제목이 ESP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포토샵이라든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 지원하는 그 확장자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해보죠 뭐. 네, 해보면 됩니다. 아는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는 건 하는 사람입니다. 네. 산점도 그래프를 그려주고 ESP 파일인가요? ESP 파일 확장자 EPS인가요? EPS. EPS죠? 예. EPS 파일로 저장해 줄래?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EPS까지도 이제 좀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EPS 파일을 저장하는 라이브러리도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신기하시면 바로 저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EPS 파일이 아무 데서나 안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매플립하고 판다스에서 이 파일을 판다스 데이터 트램을 로드한 다음에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질문하신 선생님께서 한번 직접 해보시면 참 그 결과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괜히 막 이런 거 보면 해보고 싶긴 한데요. 네, 어쨌든 여기 PLT Save Figure라고 해가지고 포맷을 EPS로 하는 저장들, DPI 해상도까지도 다 구현할 수 있게끔 해놔서 DPI를 이제 좀 바꿔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은 이제 챗GPT보다는요, 구글 시트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 바로는 조금 어려운데, API 키를 발급받으셔야 되는데, API 키를 발급받으려면, 빌링을 이제, 빌링 정보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카드 정보인데요. 이게 쓰지 않으면 과금이 안 되지만, 초기에 딱 빌링이 됐을 때 2,000, 3,000, 5,000원 정도가 과금이 되었다가, 일주일 안에 다시 환불이 됩니다. 환불이 되는데, 환불될 때 이제 환불되는 거 찝찝하다라고 하시면 안 하시면 되는데, API 키는 사용하면 돈을 내고 안 하면 돈을 안 내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빌링할 때 약간 디파짓 형태로 5,000원 결제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다시 환불을 해주고요. 그 이후에는 이렇게 빌링이 등록된 카드로 쓸 때마다 과금이 된다라는 거. 제가 이제 알려드릴 팁 하나는요. 여기 이번에는 구글 시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구글 시트의 이해도가 좀 낮으신 분도 있지만 또 구글 시트를 자주 활용하시는 직장인분들도 계세요. 구글 시트 역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엑셀처럼 웹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구글 시트를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는 누구에게나 있으실 거예요. 그냥 구글 계정 하나 딱 가입하시면 드라이브가 자동으로 딸려 들어오는데 여기에 그냥 로그인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로그인을 하시면 로그인을 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공간에다가 뭐 이런 게 막 여러 개가 뜰 거예요. 여러분들 막 추천도 막 뜨고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막 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막 뜰 건데 여기에서 저는 그냥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바로 이걸 스프레드 시트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그냥 구글 크롬에 여러분들 구글 계정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아무 사이트나 아무 주소에나 가서 sheet.new 이렇게 하면 주소에 sheet.new라고 하면 구글 시트가 이렇게 열립니다. 네. 자, 그럼 엑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이제 구글 시트에 익숙하신 분들은 뭐 바로 잘 아시겠지만 엑셀하고 똑같이 생겼고 여기에서 분석한 내용들을 엑셀로 다운로드도 할 수가 있고요. 엑셀도 여기에서 열 수가 있습니다. 상호 호환되어 있는 스프레드시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설명드릴 거는요. 구글 시트에서 예전에 우리가 함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뭐 제 이름을 하겠습니다. 제 이름 홍보하는 차원에서 신성진 이렇게 하면은요. 네. 여기에서 내가 신만 빼고 싶다라고 하면 뭐 레프트 함수 요거 체크하고 왼쪽에 첫 번째 것만 내주라라고 하면 신 이렇게 내주는 개념인 거죠. 근데 이거는 공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죠? 맥락적으로 신성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GPT는 대충 사람 이름을 보고 남자 여자인지 맥락할 수 있는 사람과의 사고 구조가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과 로직을 이 GPT 함수, 그러니까 구글 시트에다가 집어넣어 놓은 게 구글 시트 GPT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글 시트 GPT 함수는 아무에게나 쓰는 게 아니고요. 확장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구글 시트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확장 프로그램에 부가 기능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부가 기능 메뉴에서 부가 기능 설치하기 버튼 눌러보시면 이렇게 구글 워크스페이스 마켓플레이스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구글 워크스페이스 마켓플레이스는 크롬 마켓플레이스나 크롬 확장 프로그램하고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 구글 시트라든가 지메일이라든가 구글 독스라든가 하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문서 작성과 관련되어 있는 추가 기능만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에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할게요. GPT-4 이렇게 검색하면 GPT-4 Sheets and Docs라는 게 나옵니다. 요거를 하나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챗GPT와 관련된 확장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다 한 번씩 해보시면 너무 좋겠는데 제가 지금 현재까지 검증되어 있는 내용들로는 진짜 이걸 보면요,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게 너무나 많고 공유 드릴 게 너무나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챗GPT의 전문가가 되실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활용하는 방법들만 터득하신다 그러면 누구라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누군가에게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먼저 해본 사람으로서 이 GPT-4 Sheets and Docs라는 걸 하나 눌러 보시고요. 여기에 이렇게 뇌 모양에 이렇게 번개 모양 되어 있는 이 GPT-4 시트가 제가 해본 거 안에서는 그나마 가장 좀 잘 돼서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치하시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확장 프로그램을 눌렀을 때 이 아래쪽에 GPT-4 Sheets and Docs 제가 설치한 프로그램이 이렇게 메뉴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구글 시트 자체는 오픈 AI나 챗 GPT의 기능을 흡수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챗 GPT에 있는 알고리즘을 잠깐 빌려 써야 되거든요. 아까 빌려 쓴다는 개념이 뭐였죠? 바로 API라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글 시트에서 GPT를 잠깐만 빌려 쓸게 라고 가져오는 그 행위가 챗 GPT가 발급해주는 API 키를 구글 시트에다가 등록시키는 그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챗 GPT 아까 사이트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제가 요 화면 보여드렸었죠. 요 화면 보여드리면 퍼스널에서 뷰 API 키즈라는 게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에 등록을 안 했으면 이 빌링이라는 곳에서 저는 캔슬 페이먼트 플랜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 카드를 등록할 수 있는데 아무리 많이 써도 제가 여러분들 데이터 분석하거나 관리하는 정도 수준이면 한 달에 10,000원 이상이 안 나올 거. 아주 많이 돌려도, 정말 많이 돌려도 10,000원 이상이 안 나올 거는 자신하고요. 10,000원 이상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저한테 연락하시면 어느 정도 보상을 해드릴게요. 그 정도로 제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원도 안 나오는 정도에서 내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그러면 한번 사용해 보시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빌링이라는 곳에 등록하시면 되고요. API 키즈로 가셔서 내가 Create New Secret 키를 누르시면요, 이런 식으로 키가 발급이 됩니다. 이렇게요. 하나 누르시고 Create Secret 키 이거 딱 누르시면 키가 이렇게 하나 발급이 됩니다. 이 키를 복사하신 다음에요, 이 키는 지금 이 장면에서 복사하지 않으시면 영원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복사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그 저장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Done 이렇게 누르시면 키가 하나 만들어지는 걸 보이고요. 그 상태에서 구글 시트로 가셔가지고요. 아까 확장 프로그램에서 GPT-4 Sheets and Docs를 누르면 오른쪽 메뉴에 Set API 키라는 게 보여요. 이 Set API 키를 딱 누르시면 구글 시트에서 아까 GPT-4 Sheets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되기 위해서 API를 끌어다 쓸 건데 그 끌어다 쓰는 API 키를 여기다 등록해달라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미 등록됐기 때문에 여긴 Change API 키라고 되어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보실 때는 뭐 Save API 키라든가 Input API 키라는 형태로 비어있는 상태로 나와 있을 건데요. 아까 보여드린 화면 이곳에서 만든 API 키를 이곳에다가 복사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 X 버튼 누르고 확장 프로그램 여기 Enable GPT 펑션 이걸 누르시면 이제 GPT-4 그 GPT 펑션이 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준비가 된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그 함수를 미리 좀 적어 놨는데요. 여기 빈 데에다가 따라해 보셔도 되는데 아주 기본적인 건 이겁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 어울릴 만한 음식, 레시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질문 여러 개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 손가락이 부러졌는데 키보드 치는 법라든가 뭐 이런 것들. 예. 여러분들 이제 부상 투혼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점수 많이 주시고 예.
꼭 다음에 강의 때 또 찾아뵀으면 좋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 구글 시트에다가 확장 프로그램에서 GPT-4 시트라는 거를 이제 쓰기로 했으니까 여기에는 이제 GPT 함수가 먹힙니다. 자, 함수 이름이 뭐냐? 그게 GPT입니다. 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까지만 확대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GPT 가로 열고 우리 엑셀 함수 쓰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거 클릭. GPT인데 얘 대답을 해줘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엑셀에서 우리가 함수 적용할 때 것처럼 이거를 그대로 옆으로 밑으로 쭉 끌어다가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네. 인터넷이 이제 조금 빠르면 이렇게 예. 그냥 아예 답을 내주죠. 이 셀에다가 답을 내줍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량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손가락이 부러졌다면 키보드를 사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바로 내주는 게 GPT 함수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 C3에 대한 값을 내달라고 했는데 이 앞에 프롬프트를 또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자 이내로 답해줘. 라는 프롬프트를 하나 넣어주고 밸류 값을 C3로 해주면 엔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쯤처럼 막 복잡하게 안 나오고 100자 이내로 내줄 수 있게끔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저는 이제 요 강의가 끝나면 집에 가서 저는 차돌박이 된장찌개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00자로 GPT를 바로 엑셀 시트에서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이 엑셀 같은 경우에도 추가 기능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삽입 버튼에서 엑셀에서 똑같이 엑셀이거든요. 추가 기능 가져오기라는 곳에서 누르셔서 이게 엑셀입니다. 이거는 구글 시트가 아니에요.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오피스 추가 기능, 그러니까 삽입 메뉴에서 추가 기능 눌러서 GPT를 한번 쳐볼게요. GPT라고 치면 챗GPT 엑셀, GPT-4 엑셀 이런 게 나와요. 이걸 추가를 누르시면은요. 추가. 그러면 데이터에 추가가 어디가 나오는지를 제가 좀 보겠습니다. 내 추가 기능 모두 보기 이렇게 되면 요거를 추가 이렇게 눌러서 보면 여기 이제 하나 생기는 거죠. 그러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로그인하고 하는데요. 이때는 지금 아직 챗GPT가 엑셀하고 바로 붙이는 게 아니고요. 구글 시트는 이런 프로그램이 챗GPT API랑 바로 접목이 돼서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 엑셀에서는 이 만드는 회사가 한 번 더 폭리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 구글 시트에서는 저기 챗GPT의 API 값을 그대로 이제 과금 정책을 따라가는데요. 그래서 아까 300단어, 400단어에 뭐 2원, 3원 이 정도로 과금이 되는데 엑셀에다 하는 경우는 이 추가 기능을 만드는 회사에 한 번 더 과금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일단은 구글 시트로 한 다음에 이 값으로 전환하신 이후에 엑셀로 저장하시면 엑셀에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구글 시트로 일단 먼저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기본적인 GPT 이 함수 외에도 다양한 함수가 너무 많아서 제가 소개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먼저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게 필요하시다 그러면 이 파일은 여러분들께 그 이패스 코리아 쪽에 연락을 주시면 이 파일은 제가 공유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GPT 함수는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대로 내가 엑셀에 들어가 있는 이 시트에 들어가 있는 이 값들을 그대로 GPT 함수 가로 열고 가로 닫고에다가 넣어주시면 이 행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값에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 이 값이 GPT가 내준 값이 여기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GPT 요 함수는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프롬프트 창에 질문 하나 날릴 거를 여러 번 날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함수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정말 재밌는 함수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는 GPT 리스트라는 건데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GPT 함수라는 게 GPT 언더바 리스트, GPT 언더바 필,
GPT 언더바 태그, GPT 언더바 익스트랙트, GPT 언더바 에디트, GPT 언더바 테이블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엑셀처럼 막 공식이 엄청 필요한 게 아니고요. 뭐 VLOOKUP 하려고 하면은 뭐 VLOOKUP 뒤에다가 뭐 폴스 값 0을 넣어야 되고 뭐 열 개수에 따라서 2를 넣거나 3을 넣거나 이렇게 지정해 줘야 되고 인덱스 매치 함수, 옵셋 함수 막 이렇게 복잡한 로직이 아니라 그냥 얘는 질문만 들어가면 답이 나오게끔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GPT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내가 챗 GPT 업무 활용 강의에 대한 태그라인 3개만 작성해줘 라고 하는데 이 첫 번째 행에다가 GPT 리스트라고 한 다음에 이 B2에 있는 그 질문 값을 넣으면 리스트 형태로 행 3개의 답을 내주는 겁니다. 분명히 B2 셀이고 이 B3 셀에다가만 함수를 기록했고요.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는 텍스트로 되어 있는데 분명히 함수를 입력한 곳은 B3 하나예요. B3에다가 입력을 해도 리스트 형태로 내주더라는 거죠. 값을. 언제 쓸 수 있느냐? 다양한 종류의 값이 나왔을 때, 즉 신제품 마우스 제품 이름, 남자 화장품 챗 GPT 데이터 분석 강의 제목 추천 50가지 이렇게 하면 50가지가 나오면 셀 하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 단위로 시트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게끔 행 단위로 이렇게 리스트로 내어준다는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GPT 리스트는 똑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리스트 형태로 내어준다라는 거고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면 보면은 뭐 조금 재미가 없는데 재미가 있으려면 여기에 보면 이 값에 프롬프트 값, 밸류 값, 프롬프트 값을 하나 더 해줄게요. 여기다가 뭔가 어그로하게 창의적으로 뭐 이렇게 하나 해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템퍼러처를 조금 높이면 창의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프롬프트를 한 번 더 적어줬고요. D2라는 게 이제 이 질문인 거고요. 그 다음에 0.7만큼 0부터 1 사이에 조정할 수가 있는데 1에 가까울수록 좀 더 엉뚱한 대답들을 많이 내놓게 됩니다. 정말 좀 다른 양상의 단어들을 합쳐서 내놓게 되는데 그런 형태로 지금 로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로 해줬는데 뭐 한글로도 바꿀 수 있죠. 어떻게 하나요? GPT 겸사겸사 트랜슬레이트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맥락적으로 해석을 해줘요. 이렇게 뭐라고 해석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트랜슬레이트라고 한다 그러면 분명히 타겟 코리아로 바꿔달라는 게 있겠죠. 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대화형 인공지능의 힘을 발휘하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내주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리스트 함수는 여기 한 칸에만 넣었는데 답이 행 단위로 리스트로 내어주더라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여러분들 현업에서 가장 많이 쓰일 만한 게 이 GPT-필이라고 하는 그 함수입니다. GPT-필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종의 머신러닝이나 기계학습 같은 거예요. 앞에 있는 데이터의 패턴을 기억해가지고 뒤에 값을 그 패턴에 맞게끔 내어주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면 요걸 해볼게요.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커피는 쓰다, 설탕은 달다, 소금은 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쓰다, 달다, 짜다. 레몬은 시다. 이런 게 이제 규칙성이 있는 거죠, 데이터가. 여기에 인생은 어떨까요? 뭐 이거는 좀 선문답이긴 하지만 GPT-필이라는 함수에서 앞에 있는 패턴 값들을 이렇게 하나 지정해 주고요. 질문, 답 패턴을 내주고 마지막에는 컴마 찍고 인생이라는 거를 하나 넣어주면 뭐라고 답을 하는지 볼게요.
아름답다. 예, 형용사 형태로 나오게 되네요. 근데 예를 들면 여기 레몬 그 음식을 한번 넣어볼게요. 레몬이니까 뭐를 하나 해볼까요? 사과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어떤 패턴으로 대답하는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엑셀 함수나 구글 시트 함수는 약간 죽어있는 함수라고 한다 그러면 살아있는 함수죠. 여기 보시면 달달하고 내주지 않습니까? 이 맥락들을 파악해서 답을 내주더라는 거죠. 제가 샘플로 하나 내본 건데 각각 선수의 그 숫자를 넣었더니 배구의 선수 수와 럭비의 선수 수를 이렇게 내주는 형태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씨름은 7명이면 말이 안 되죠. 네. 이런 거는 이제 좀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조금 한글 정도 답변은 조금 불안정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영어로 하면 좀 잘 될 것 같긴 한데 영어로 씨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레슬링이라는 게 있긴 하겠지만. 자, 이런 형태로 앞에 있는 데이터 패턴을 가지고 맥락적으로 답해주는 기능들을 활용한다 그러면 언제 쓸 수 있느냐? 이럴 때 쓸 수 있죠. 이메일 원본 같은 게 막 들어왔을 때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만 추출하고 싶을 때 앞에 데이터를 가지고 추출하는 거 한 4-5개 정도만 학습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GPT-PD라는 걸 써서 이런 이메일이 들어가면 이런 답변을 해줘. 이런 이메일이 들어가면 이런 답변을 해줘. 여기 이런 이메일이 있는데 따옴표를 없애주는 걸 내줘라고 하면 이 뒤에 있는 데이터는 어떻게 대답할 건데? 라고 내주면 바로 이메일 값만 요 앞에 있는 데이터들을 보고 어떤 패턴으로 답을 해주는지를 익힌 다음에 이 뒤에도 답을 똑같이 내주더라는 거죠. 전화번호도 마찬가지죠. 이런 우리가 전자상거래 데이터 같은 거 받아보면 고객 주소라든가 전화번호가 이렇게 조금 엉켜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에 있는 몇 개만 학습시켜준 다음에 뒤에 패턴을 그대로 만들어두게끔 하는 겁니다. 이런 건 언제 쓸 수 있느냐? 제가 이제 CS 같은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서나 CS 분류라든가 문서 분류, 뭐 경영기획이라든가 재무회계 쪽 같은 경우에는 관리손익의 계정 과목 분류라든가 조교만 보고 어떤 계정인지를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수증을 가지고 뭐 구분하는 값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전월 데이터라든가 전년도 데이터들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의 계정들을 쭉 분류값을 집어넣고요.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챗 GPT-PL 해가지고 앞에 있는 데이터들을 학습시켜준 다음에 요 데이터는 어떤 클레임에 대한 거야 라고 해주면 앞에 있는 데이터의 패턴을 받아서 이 리뷰가 배송 지연에 대한 것인지 파손 배송에 대한 것인지를 맥락적으로 답해서 결과를 내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물론 맥락적으로 그 언어를 잘 이해했기 때문에 출고 누락으로 인하여 오늘 출고 진행됨을 안내라고 하면 누락 배송이라는 걸 잘 맞췄어요. 그죠? 그 다음에 주문건이 아직도 상품 준비 중이라고 뜨는데 라고 하니까 배송 지연이라는 걸 맞췄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송되나요? 빨리 보내주세요 라고 하니까 배송 지연을 맞췄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채팅에 그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생성형 AI의 LLM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앞에 이런 데이터들의 패턴들을 이어받아서 확률적으로 이런 단어들이 들어갔을 때 이 누락 배송이 될 확률이 높은 걸 여기다 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GPT의 어떤 로직,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의 그 알고리즘을 잠깐 시트에서 빌려 쓴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형태들로 훌륭한 함수고요. 이거는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양한 방식은 데이터 전처리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 분석할 때 전처리가 굉장히 골치 아플 때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 이런 전화번호라든가 뭐 주소를 매핑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데이터 값을 처리하는 부분들이라든가 그런 것들 때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이런 방법 말고도 엑셀에 우리가 이제 과금하는 게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엑셀 VBA 코드를 통해서 데이터 전처리하는 방법도 있어서 그거는 아주 짤막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이런 식으로 GPT 함수를 쓰는데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I love chocolate이라는 거 누가 봐도 파지티브이지 않습니까? 파지티브. 그러면 내가 이 문장에 대해서 인스타그램 태그라인, 예를 들면 제가 이거 하나 써보겠습니다. 챗 GPT 강의가 유용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태그가 기쁨에 대한 건지 슬픔에 대한 건지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건지 동물에 대한 건지 사람에 대한 건지 감정에 대한 건지 이런 태그들이 있다고 치면 이 GPT 태그 함수는 여기 보시면 GPT 태그 이 문장이 B6에서 B10 요 태그 중에 어떤 거에 해당되니? 라고 답변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GPT 언더바 태그 이렇게 한 다음에 가로 열고 요 값이 이 GPT 강의가 유용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값이 여기 아래에 있는 태그 중에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 넣어줘 라고 하면 이 중에 찾아가지고 객관식처럼 찾아가지고 맥락을 이해하고 기쁨, 교육, 감정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를 내줍니다. I love chocolate도 B3 파지티브하고 네거티브 컴마로 분류됐지만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줘라 라고 하면 I love chocolate 하면 파지티브를 내준다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요. 이런 형태로 GPT 익스트랙트 같은 경우에는 주소들을 시, 군구, 읍면동, 기타라고 했을 때 이거 애들한테 이 친구들한테 함수로 학습도 안 시켰는데 GPT 익스트랙트 해가지고 이 B2에 있는 문장을 B4에서 E4 즉 시도에서 군구, 읍면동에 있는 값들을 가지고 익스트랙트 해줘, 추출해줘 라고 하니까 이렇게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옛날에 데이터 전처리처럼 명륜사 진사갈비가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어서 제가 올려놓은 건데 이걸 가지고 이 데이터 주소를 가지고 GPT 익스트랙트를 쓰는 거죠. 이렇게 GPT 익스트랙트 H2 이 값을 시도, 군구, 읍면동, 도로명에 따라서 분류해줘 라고 하니까 뭐 특별히 뭐 띄어쓰기에 따라서 분류하거나 이런 함수를 쓰지 않더라도 알아서 요 내용들을 인식해가지고 특정한 카테고리별로 구분해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쭉 데이터 전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런 함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GPT 에디트 함수라는 거는 이제 맞춤법 검사해 주는 건데 영어에서 좀 작동하기 때문에 한글은 아직 조금 빈약합니다. 그 다음에 GPT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질문한 내용들을 가지고 HTML 형태로 만들어 줄 건지 엑셀 형태로 만들어 줄 건지 아니면 뭐 제이슨이라는 게 있어요. 제이슨이라는 게 데이터 유형 파일 중에 하나인데요. 제이슨으로 한번 만들어 줄 건지 이에 따라서 해당 데이터 값을 B3에서 C14 되는 요 값들을 어떤 포맷 형태로 테이블을 만들어 줄 거냐라고 하면 이렇게 넣어줍니다. 제이슨 파일 형태가 이렇게 중괄호에 값 밸류, 변수 밸류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있는 값들을 이렇게 파일 형태를 제이슨 형태로 만들어 주거나 하는 컨버터를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많이 이제 쓰이지는 않을 텐데 여기에 각각 다양한 기능들도 있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우리 이페스 코리아 쪽에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거는 한번 공유를 받아보시고 해보시면 되는데 이거 뭐 가지고 있다고 뭐 금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데이터 분석 잘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강의 듣고 저의 이 부상 투혼이 사라지지 않게끔 여러분들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교육자로서의 소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 부상 투혼을 좀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꼭 해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GPT-4 시츠 독스에서 Set API Key 이거 누를 때 눌러보면은 여기 추가 기능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메뉴들이 있는데 API Key 요 화살표를 누르면 List of GPT 펑션이라고 누르면 이 각각의 펑션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제가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요약해서 쉽게 설명드리는 거고요. 이 안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 이런 함수들 내용들이나 여기 보시면 비디오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것도 이걸 보고 학습을 해서 제공해드리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 비디오, 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강의 듣는 거긴 하지만 또 궁금하시다 그러면 각각 함수 들어가셔가지고 요 GPT 다큐멘테이션이라든가 비디오 같은 걸 보시면서 충분히 학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요거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요거 한번 보시면
알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기업의 데이터들이 요거 CS는 기업의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서 요거는 빼고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엑셀에서 이거는 이제 과금해가지고 API로 쓰는 거고요. 엑셀에서 VBA를 활용해서 데이터 관리하는 것 맛배기만 보여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 엑셀 VBA를 써야 되느냐, 뭐 물론 이제 지금도 VBA를 고집하고 매크로를 고집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VBA보다는 파워 쿼리, 엑셀의 파워 쿼리 같은 거, 물론 이제 제가 이것도 이페스콜에서 나중에 강의를 한번 할 생각인데, 이 파워 쿼리 같은 걸 활용하면 엑셀 VBA보다 훨씬 더 강력한 도구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알아두시고요. VBA는 그렇지만 또 알아두시면 좋은 거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료 GPT를 가지고 VBA에서 데이터를 엑셀로 관리하는 방법 하나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만 알려드리면 되니까. 엑셀 이렇게 통합 문서를 열게 되면요, 우리가 이렇게 빈 셀이 보이죠. 여기에서 일단 여기 챗GPT에다가 제가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 트래픽이 높네요, 지금. 이거는 그러면 하지 말라는 신의 계시인가요? 예, GPT가 속도가 안 붙으네요. 여기서 하겠습니다. 자, VBA 코드는 엑셀을 작동시키는 엑셀 뒤편에 있는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VBA 코드가 뭔데? VBA 코드를 엑셀에서 어떻게 만든대? VBA 너무 많이 들어봤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GPT가 해줍니다. 자, 해주는데요. 이걸 한번 해볼게요. 엑셀 시트에 A열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도 12월 31일까지 일자를 출력, Shift 엔터. B열에는 한글로 거래처 이름을 무작위로 생성. C열에는 거래처의 매출 금액을 1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에 무작위로 생성하는 VBA 코드 작성.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생긴 게 파이썬 코드랑 비슷하게 이렇게 생긴 게 나와요. 자, 이제 챗GP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어를 학습했지만 언어 중에 하나는 일종의 코드거든요. 이 코드를 학습시킨다는 거는 우리나라 말이라든가 외국 말도 사람이 언어를 하다 보면 맥락적으로 이해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학습하기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코드는 거짓말을 안 치죠. 오류나거나 실행되거나 이 코드들을 수없이 학습했기 때문에 코드를 내준 데는 굉장히 정확하고 풍성하게 내줍니다. 이거 정확하고요. 할루시네이션은 있을 수가 없어요. 컴퓨터가 만들어주는 코드를 어떻게 누가 환각을 내고 환상을 만듭니까? 그래서 엑셀 VBA나 파이썬 코드, R 코드, HTML, 자바스크립트, CSS 같은 이런 코드들은 굉장히 정확하게 내주기 때문에 이런 VBA 코드 믿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카피 코드를 한번 해볼게요. 이 VBA를 내줬는데 어떤 VBA냐? A열의 날짜, B열에는 거래처 이름, C열에는 매출 금액을 생성해주는 코드다. 자, 그러면 내가 이 VBA를 했는데 엑셀은 눈 씻고 찾아봐도 VBA를 넣을 데가 없는데 여기다 이렇게 복사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자, 우리 보통 엑셀들 열어보시면 이 메뉴 탭에 개발 도구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럴 때는요, 파일 버튼 누르시고 옵션 누르시고요. 옵션에서 추가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추가 기능 여기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메뉴를 리본 메뉴라고 하는데요. 이 리본 사용자 지정 메뉴에 보면 개발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탭을 한번 눌러보고요. 여기 보시면 개발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개발 도구. 개발 도구를 추가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미 리본 메뉴의 기본 탭에 개발 도구가 있는데 체크가 해제되어 있다 그러면 체크를 딱 누르면 확인하시면 여기에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하나 생겨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를 안 쓰기 때문에 가려놓는데 개발 도구에 이렇게 딱 체크를 하는 순간에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매크로는 뭐고 비주얼 베이직은 뭡니까? 매크로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 하는 게 코드 형태로 저장되는 게 매크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다 기록이 돼가지고 코드로 바뀝니다. 자, 근데 매크로를 알려드리는 건 이번 강의에서 이제 넘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비주얼 베이직으로 한번 바로 넘어갈게요. 개발 도구에서 비주얼 베이직을 딱 누르면 새로운 창이 하나 열려요. 이게 바로 엑셀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코드 창입니다. 이 코드 창에다가 여기 방금 만든 이 VBA 코드를 카피 코드 하신 다음에 복사를 붙일 건데요. 이렇게 코드 창이 나오면 내가 지금 열려있는 이 시트에서 실행을 할 거야 라고 하면 이 시트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삽입하고 모듈이라는 거를 딱 누르면요. 이 통합 문서에 달려있는 코드 창이 하나 생성됩니다. 여기에다가 컨트롤 V를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버튼을 눌러서 실행해도 되는데, 일단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 위에 있는 실행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네. 생겼네요. 네, 이렇게. 이렇게 데이터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죠. 자동으로 방금 생긴 겁니다. 이렇게. 근데 1행부터 안 돼 있고 3행부터 돼 있어요. 그랬을 때는 또 조정해가지고 만들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제가 이 상태에서 이걸 닫아볼게요. 그리고 이걸 한번 지우겠습니다. 지우고요. 이걸 어떻게 실행하느냐? 아무것도 없을 때 엑셀 VBA 코드를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넣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실행 중지를 시키고 엑셀로 다시 돌아가시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도형 버튼 하나 삽입하겠습니다. 삽입해서 도형 버튼이 안 나오네요. 일러스트레이션이네요. 도형에서 사각형 버튼 하나 누를게요. 이게 버튼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버튼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딱 누르면 방금 제가 모듈에다가 코드를 넣었던 이 코드표가 여기에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갖다가 확인을 누르면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아까 그 코드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보겠습니다. 실행이 됐죠. 이런 식으로 계속 코드를 만들어주면서 자동화 시켜주면 엑셀의 자동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고요. 예전에는 이 VBA 코드를 다 일일이 배웠단 말이에요. RNG 셀이라고 하는 거는 뭐고요. value라는 건 뭐고요. A2에서 C에서 이렇게 지정해야 되고요. 요 펑션 이름 넣어야 되고 하지만 제가 뭘 했죠 방금? 이렇게 자연어로 물어봤을 때 나온 코드를 가지고 엑셀에다가 VBA 코드에 입력하면 엑셀 자동화도 쉽게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세부적으로 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개인 커스터마이즈, 그 다음에 그 데이터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엑셀 VBA도 처리할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함께 했는데 꽉 채웠어요. 시간을 꽉 채웠는데 아직까지도 처음 들어오신 분들 거의 2-3명 빠지시고 계속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질문을 만약에 이제 해주신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답변을 좀 해드리고 시간이 너무 오버돼서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해서 설명드리고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해주시고요. 안 되면 마무리 멘트 하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LHT님께서 앞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분석가들은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라고 이제 얘기를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딩 역량이라는 게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하면 코딩 역량이라고 하는 어떤 관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증명할 것이냐, 어떤 의사결정을 지원할 것이냐에 대한 이 데이터로 무엇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인문학적인 사고가 오히려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코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려면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점도를 그리고 싶어라고 했을 때 이 산점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도는 기본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실제 데이터 분석의 본질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냐하면 코딩을 배우는 게 데이터 분석의 본질은 아니었거든요. 예전에 수작업으로 그 통계표 작성하면서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미 우리가 계산기로 두드리고 SPSS 같은 작은 로컬 PC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데이터 분석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하드웨어가 점령되다 보니까 코딩 주도화의 데이터 분석이 진행됐는데 데이터 분석의 본질은 무엇이 궁금하고 무엇을 지원해야 되고 데이터를 통해서 무엇을 증명할지에 대한 현상학적인 사고를 좀 해야 된다라는 측면들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커리큘럼, 고순도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런 커리큘럼들은 사실은 코딩이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데이터는 어떻게 생겼는지, 이 데이터로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이걸 보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는 건지, 그 방법들이 나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초점으로 데이터 분석 커리큘럼이 가져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강의업계라든가 강사계도 뭐 무료 강의니까 제가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것들도 수요가 있는 대로 움직이게끔 되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런 강의들을 들으면서 저에게 메시지를 전해 들으면 이거 충분히 그냥 데이터 분석 툴보다 더 중요하고 코딩보다 더 중요한 게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본 개념과 상식적인 수준일 건데 그거 없이 이제 코딩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강의 업계도 그런 쪽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막상 들으면 듣고 나서 내 로컬 PC에서 데이터 분석하려고 해도 R이 뭔지 파이썬이 뭔지 하나 설치해놓고 더블 클릭하는 것도 벅찬데 엑셀 분석하는 것도 벅찬데 내가 알파이썬 어떻게 따라할까 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PC에 있는 엑셀로 데이터 분석하는 거 그게 시작이고요. 그것도 데이터 분석가의 큰 자질이고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너무 데이터 분석을 너무 광범위하고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쉽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설계를 해야 되고 더 원하시는 부분들을 맞춰가야 되겠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커리큘럼보다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호흡하면서 어떤 구성 과정이, 어떤 설계 과정이 좋을지를 좀 판단해보고 나서 좋은 커리큘럼이 나오면 바로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서 마무리 멘트까지도 같이 된 거라서요. 어쨌든 AI가 인류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AI를 잘 쓰는 인류가 또 다른 인류를 멸망시킬 거라 생각을 하니까 항상 디지털 더듬이 켜시고 이번 강의를 통해서 좀 다양하게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시간 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네.